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및 열람 매뉴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하나, 제가 생각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및 열람의 절차 매뉴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둘, 우리나라 등기에 대한 추정력과 공신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및 열람의 절차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발급 및 열람을 할 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투자나 매매를 진행하실 때 아래 매뉴얼은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내가 직접 발급 및 열람을 한다. 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로 발급 및 열람을 한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또는 열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직전 및 결제 및 도장을 찍기 전에 수시로 열람해야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 입장에서 직접 발급 및 열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나 타인이 발급받은 등기사항 증명서는 위변조 위험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공인중개소 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시거나 그리고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당근마켓 등등 온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를 하실 때도 매수인은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로 발급 및 열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등기소에 직접 가시든가 관청에 무임 발급기를 통해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시면 계약 현장을 가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도 등기 사항의 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의 간단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365일 24시간 내내 열람도 가능합니다. 즉 인터넷 등기소와 친해지시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직전 및 결제 및 도장을 찍기 전에 수시로 열람하는 습관을 갖자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 찰나, 순간에도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도장을 찍고 사인하는 그 순간에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간에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도 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 등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대한 수시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해 보시는 습관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만약 발급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맨 위쪽에 혹시나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주의사항, 해당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접수번호 제 빵빵빵호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발견하셨다면 현재 처리 사건이 있는 것이고 등기부가 곧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발급, 열람할 때도 절차 및 매뉴얼이 있으므로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등기와 등기에 대한 추정력과 공신력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등기에 대한 추정력과 공신력이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등기는 추정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고요? 차근차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가 김씨에서 최씨로 넘어가 있지만 이때 최씨가 등기서류, 즉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장 등을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김씨입니다. 이 경우 최씨가 소유자인 것을 믿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이씨가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이씨와 실제 소유자 김씨는 서로 소유자임을 다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일단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소유자 김씨 층에서는 스스로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약 입증이 성공되면 등기의 내용과 다르게 김씨가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등기 내용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즉 등기의 공신력보다는 실제 소유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알아본 허위 등기 사례는 매우 드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 매수자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및 열람 매뉴얼을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도 발급 및 열람할 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관련 투자나 매매를 진행하실 때 아래 매뉴얼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내가 직접 발급 및 열람을 한다. 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로 발급 및 열람을 한다. 마지막으로 셋,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결제 및 도장을 찍기 전에 수시로 열람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등기는 추정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등기 내용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실제 소유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